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본의 최고 금수저로 태어난 도쿄의 대형 무역회사 회장을 아버지로 둔 외동딸이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제가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명문학교를 다녔으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어요. 완벽하게 차려진 식탁 위의 음식도 항상 맛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한국 지사로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저는 소갈비집 3대 손자이자 평범한 회사원인 현진을 만났고 그가 건넨 한 쌈의 갈비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츠키노 유우카의 이야기, 한 쌈의 갈비가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 츠키노 유우카입니다. 도쿄 한복판에 있는 초고층 펜트하우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는 이곳이 제 집이죠.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삶이지만 진심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게 때로는 너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새벽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혼자 먹는 아침 식사. 개인 요리사가 준비한 완벽한 영양 균형의 식단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혼자 앉아 있자니 입맛이 없어 몇 입 먹다가 그만두었어요. 아가씨, 오늘 일정 말씀드릴까요? 집사가 다가와 오늘의 스케줄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미팅, 저녁 식사 약속까지. 하루가 이미 꽉 차 있었죠. 그 모든 일정이 마치 타인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작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묘하게 떨렸어요. 아버지와의 만남은 언제나 긴장됩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업무 보고에 가까웠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7시에 준비하고 있을게요.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빌딩 숲 사이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들의 표정에서 삶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웃고 화내고 급히 뛰어가는 모습들. 저와는 달리 감정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츠키노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그 누구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에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제 모습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저 츠키노 회장의 딸일 뿐이니까요. 제 의견보다는 제가 대표하는 이름에 모두가 귀 기울이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번 분기 한국지사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합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죠. 누군가 직접 가서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군. 아버지의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유우카, 내가 가거라. 순간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현장에 보낸다고요? 늘 사무실과 회의실만 오가던 제게 이런 임무가 주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면 될까요? 그래, 내 첫 해외 단독 업무다. 한 달 정도 머물며 지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가져오도록 해. 그 말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의심, 걱정,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드디어 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늘 그렇듯 회사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물으셨죠. 한국 갈 준비는 되었느냐? 네, 이미 짐을 꾸리고 있어요. 사실 아무 준비도 안 했지만 그냥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동자에 잠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걱정? 아니면 기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아버지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죠. 하지만 왜인지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무언가가 저를 그곳으로 부르는 것처럼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국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이 답답한 금색 세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진짜 세상의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테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12시간 전 도쿄를 떠날 때만 해도 설레는 마음이 컸지만 긴 비행과 낯선 공기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손목시계를 확인했죠. 오후 2시. 회사 담당자가 마중 나온다고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도착장을 빠져나오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장 차림의 딱딱한 직원이 아닌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젊은 남성이었죠. 그가 바로 완산현진이었습니다. 츠키노 유우카 씨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사의 완산현진입니다. 예상치 못한 친근한 인사에 잠시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라면 분명 더 격식 있는 인사가 오갔을 텐데 말이죠.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현진 씨는 제 무거운 캐리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어요. 피곤하시죠? 호텔로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토록 편안한 첫 대면이 없었거든요. 어색함을 감추지 못한 채 그를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현진 씨가 물었어요. 처음 한국 오셨어요? 네, 처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서울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문화도 경험해 보셔야죠. 그의 말에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항상 거리를 두고 대화했는데 말이죠. 츠키노 씨는 한국어를 꽤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사실 언어 습득이 빨라 독학으로도 많이 배웠지만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현진 씨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저도 일본어 배우고 싶었는데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거든요. 이런 솔직한 고백도 낯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예의인데 말이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진 씨가 라디오를 틀었어요. 한국 가요가 흘러나왔죠. 어색한 공기를 채우려는 그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한국 음식 중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특별히 없습니다. 아직 많이 먹어보지 못해서요. 그 말에 현진 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럼 제가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 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회사에 들르고 저녁에 맛있는 데 모시고 갈게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낯설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회장님의 딸로 대접받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현진 씨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에서 간단히 브리핑하고 오늘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말투에는 상하관계의 딱딱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하는 듯 했어요. 이게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인가? 아니면 그냥 현진 씨의 성격일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지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진 씨는 깔끔하게 PPT를 준비해 왔더군요. 예상보다 훨씬 상세한 자료였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동안 자연스레 그의 얼굴을 바라보게 됐어요. 단정한 외모, 또렷한 목소리. 무엇보다 표정이 살아있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보던 무표정한 얼굴들과는 달랐죠. 어떠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문득 그가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황급히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료가 아주 상세하네요. 다행이네요. 츠키노 씨가 오신다고 해서 며칠 밤을 새웠거든요. 또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죠. 왜 이렇게 솔직한 걸까?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신선하기도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현진 씨는 제 숙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호텔이 아닌 회사 소유의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여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호텔보다 집 같고 무엇보다 제가 사는 아파트와 가까워서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열쇠를 건네는 그의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순간 이상한 떨림이 일었어요. 빨리 손을 뺐죠. 감사합니다. 이제 좀 쉬고 싶네요. 아, 물론이죠. 짐 정리하시고 쉬세요. 저녁 7시에 데리러 올게요. 한국에서의 첫 식사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의 미소가 왠지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문을 닫고 방 안에 혼자 남자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그저 회사 직원일 뿐인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어요. 이곳에서의 한 달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현진 씨와의 저녁 식사.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경험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 감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녁 7시,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문 앞에 현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가벼운 점퍼 차림이었죠. 제가 정장을 입고 나오자 그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정장까지 입으실 필요는 없었는데. 오늘 가는 곳은 좀 편안한 분위기거든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비즈니스 자리에 항상 정장을 입었는데 이곳의 문화는 다른가 봅니다. 괜찮습니다. 이대로 가죠. 현진 씨의 차를 타고 15분 정도 달렸을까요?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작은 골목길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에 숨어있는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여기가 어디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자주 오는 동네 고깃집이에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진짜 서울의 맛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불현듯 긴장이 됐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현지인들이 가는 작은 식당이라니. 일본에서는 중요한 손님을 이런 곳에 모시지 않는데 말이죠. 작은 간판이 달린 가게 앞에 섰습니다. 완산내 소갈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현진 씨의 성씨와 같았죠. 혹시 이곳이 네,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4대째 이어오고 있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대기업 지사의 담당자가 가족 식당을 운영한다니 의외였습니다. 주말에만 가끔 돕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가족들에게 말해서 좋은 자리 마련했습니다. 문을 열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손님들로 북적이는 실내, 고기 굽는 연기와 맛있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도쿄의 조용하고 격식 있는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현진 씨를 따라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문화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어색했어요. 조심스럽게 방석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수많은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어요. 색색의 반찬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다 뭐죠? 반찬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메인 요리와 함께 이런 작은 반찬들을 같이 먹는답니다.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너무 많은 종류에 당황스러웠거든요. 아, 젓가락이. 말을 꺼내자 현진 씨가 웃으며 테이블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어요. 한국에선 이렇게 손님이 직접 꺼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셀프 서비스라니 정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의 고급 식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젓가락을 꺼냈어요. 곧 고기가 나왔습니다. 두툼한 갈비살이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갔어요. 현진 씨가 직접 고기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기를 구워 먹나요? 야키니쿠라는 비슷한 문화가 있지만 이렇게 직접 구워 먹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보통은 셰프가 다 해주죠. 한국은 이렇게 함께 구워 먹는 게 재미예요. 대화도 나누고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거든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독특한 문화였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동안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고기가 다 익자 현진 씨가 가위로 작게 잘랐어요. 그리고는 상추 잎을 손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어요. 이게 바로 쌈이라고 하죠. 현진 씨의 손놀림이 숙달되어 보였어요. 상추 위에 고기를 올리고 마늘과 쌈장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을 조금씩 얹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한 입 크기의 쌈을 저에게 건넸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은 배신하지 않아요. 망설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음식을 먹는 것도 낯설었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싸준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현진 씨의 기대에 찬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가 건넨 쌈을 받아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의 향연, 고기의 짭조름함과 상추의 신선함, 마늘의 알싸한 맛과 쌈장의 깊은 풍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어떠세요? 현진 씨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맛있어서 말문이 막혔거든요. 그저 감탄사만 나왔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정이 담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현진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진짜 한국의 맛이에요. 더 드세요. 그 후로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현진 씨가 계속해서 다양한 쌈을 만들어 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모두 맛보았어요. 매운 김치, 아삭한 깻잎, 달콤한 양파까지. 모든 조합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음식을 즐긴 건 언제 이후였을까? 일본에서의 식사는 항상 격식에 맞춰 조용히 진행됐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웃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손으로 직접 음식을 만지며 먹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었습니다. 현진 씨, 정말 맛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요. 제 말에 그가 기쁜 듯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츠키노 씨 같은 분이 이런 소박한 곳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해서요. 저 같은 분이라뇨? 글쎄요, 대기업 회장님 따님이시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곳을 원하실 줄 알았어요. 순간 가슴이 살짝 아팠습니다. 역시 그에게도 저는 회장님의 딸일 뿐이었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진 씨의 태도에는 비위를 맞추려는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솔직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런 곳이 좋아요.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제 대답에 현진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 듯 했어요. 반찬도 더 드세요. 다 떨어지면 리필해 드릴게요. 리필이요? 네, 한국에서는 반찬이 무한 리필이에요. 맛있는 거 더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문화도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해진 양만 제공되는데 여기선 원하는 만큼 더 먹을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현진 씨의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정겨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오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일본에서 오신 손님이라 더 신경 썼답니다. 고개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진 씨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놀랐지만 그 온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우리 아들이 잘 챙겨주나요? 네,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현진 씨가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묘하게 부러웠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 사이에는 이런 따뜻한 눈빛이 오간 적이 없었거든요. 식당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도쿄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어떠세요? 한국 첫날 인상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네요. 제 말에 현진 씨가 웃었습니다. 따뜻하다니요? 한국 음식이 맵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따뜻하다는 건 처음 들어요. 음식 말고요. 사람들이요. 분위기가 뭐랄까 정이 느껴져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낯선 사람에게 하다니. 하지만 현진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렇군요. 그 말이 정말 기쁘네요. 차로 돌아가는 길 문득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골목길의 식당, 그곳에서 처음 맛본 한국의 쌈. 묘하게도 그 한 입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채워준 기분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이 조금은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 인사를 나누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한 달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다고. 처음으로 진짜 밥을 먹은 기분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어젯밤 먹었던 갈비와 현진 씨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휴대폰에 현진 씨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늘은 회의가 있습니다. 30분 후 로비에서 뵐게요. 로비에 내려가자 현진 씨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아침부터 바쁘실 텐데 한국식 아메리카노 준비했어요.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작은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차로 이동하며 현진 씨가 일정을 설명했어요. 본사 실적 검토, 마케팅 회의, 그리고 저녁에는 팀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식이요? 네, 한국에서는 업무 후 함께 식사하며 친목을 다져요. 부담스러우시면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참석할게요.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회의가 이어졌어요. 놀랍게도 한국 지사는 본사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직원이 제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을 때도 현진 씨는 오히려 그를 격려했습니다. 현진 씨, 이런 문화가 신선해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네요. 한국도 보수적인 면이 있지만 최근엔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해요. 다양한 의견이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거든요. 저녁 회식은 치킨집에서 열렸어요. 양념치킨과 맥주, 치맥이라는 조합이 신기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잔 마시자 분위기가 풀렸어요. 츠키노 이사님, 일본에서도 이런 회식 문화가 있나요? 네, 하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진 않아요. 현진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사님이란 호칭은 잊고 편하게 유우카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네, 그게 좋겠어요. 처음으로 직함 없이 이름으로 불리니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현진 씨는 3대째 이어온 갈비집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후 포장마차로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잡동사니 팔다가 미군 부대에서 나온 고기로 갈비를 만들어 팔았는데 그게 대박이 났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우리 가족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에게 회사의 시작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식이 끝나고 한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휴일인데 명동 구경 가실래요?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좋아요. 꼭 가고 싶었어요. 현진 씨가 게스트하우스까지 바래다주며 물었어요. 오늘 어땠나요?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아니요,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 회사 문화가 생각보다 자유롭고 편안해서 놀랐습니다. 다행이네요. 처음엔 츠키노 씨가 너무 차가워 보여서 걱정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오니 달라지는 기분이에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현진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직원들과 명동 가신다고요?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현지인 가이드가 있으면 더 재미있을 텐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좋아요. 함께 가요. 다음 날 명동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현진 씨와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길거리 음식까지 모든 게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점심으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매워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현진 씨가 물수건을 건네주는 작은 배려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인사동에서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다 작은 도자기 찻잔을 발견했습니다. 현진 씨가 제안했어요. 마음에 드세요? 한국 방문 기념으로 선물해 드릴게요. 찻잔을 받으며 이런 순수한 마음씨가 현진 씨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현진 씨, 왜 이렇게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회사 지시였지만 지금은 그냥 유우카 씨가 좋아서요.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해서요. 그날 밤 받은 찻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쿄에서의 삶은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했지만 정작 마음을 담은 선물은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이곳이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건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인 것 같았어요. 현진 씨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덧 한국에 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현진 씨와 함께하는 출근길이 편안해졌고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직원들과도 친해졌죠. 하지만 달력을 보니 일주일 후면 도쿄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출근길, 평소와 달리 조용한 제 모습을 현진 씨가 알아챘어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평소보다 조용하신데?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면 돌아가야 해요.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밝게 말했어요. 그렇군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보고서는 다 준비되셨나요? 네, 거의 마무리했어요. 사무적인 대화로 넘어가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현진 씨가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인데 특별한 곳에 모시고 싶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디요? 비밀이에요. 그냥 편한 차림으로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 아침 현진 씨는 캐주얼한 청바지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조금 멀리 가볼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한국의 시골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도시만 보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으니까요.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현진 씨의 고향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아직 그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작은 기와집에서 허리 구부정한 할머니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이구, 우리 현진이가 자네 얘기를 많이 했어. 예쁘다더니 정말 예쁘구먼.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현진 씨도 당황한 듯 했어요. 할머니의 집은 작지만 정겨웠어요. 할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셨고 점심으로 된장찌개와 직접 기른 채소로 쌈을 먹었습니다. 서울 음식과는 또 다른 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맛이었어요. 식사 후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오셨습니다. 자, 이건 우리 현진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야. 까까머리에 앞니가 빠진 채 웃고 있는 어린 현진 씨의 모습이 귀여웠어요. 와, 어릴 때부터 미소가 환했네요. 우리 현진이는 항상 밝은 아이였어. 이 녀석 지금은 멋진 회사원이 됐지만 그때는 농사일 도와주는 게 싫다고 맨날 도망 다녔지. 이런 가족의 따뜻함이 낯설면서도 부러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잘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도 유우카 씨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을 떠나기 싫어요. 그 말에 현진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유우카, 일정을 앞당겨야 할 것 같구나. 화요일에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 네가 꼭 참석해야 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화요일이요? 그럼 월요일까지 돌아와야 해. 항공편은 다시 예약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현진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이미 상황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월요일에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정을 앞당기셨어요. 현진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더 특별하게 보내야겠네요. 그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떠나기 하루 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빗줄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을 둘러볼 계획이었는데 말이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진 씨였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비 소식을 몰랐어요. 제가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길이에요. 우산 가져갈게요. 함께 나가실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좋아요. 잠시 후 현진 씨가 검은 우산을 들고 로비에 도착했어요. 머리카락에 빗물이 묻은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신 데가 있으세요? 특별히 정해진 곳은 없어요. 그냥 걷고 싶어요.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나가니 가까이 붙어 걸어야 했어요. 어깨가 스치는 감각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비 오는 날의 서울도 아름답죠? 도쿄와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도쿄에선 누군가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진 씨가 놀란 듯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정말요? 일본 드라마를 보면 항상 우산 장면이 나오던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건 드라마일 뿐이에요. 실제론 각자 우산을 씁니다. 잠시 침묵 속에 걷다가 현진 씨가 말했어요. 내일이면 떠나시네요. 아쉽습니다.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정말 아쉬워요.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진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좁은 처마 아래로 저를 이끌었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맞았나요? 작은 공간에 함께 서 있는 동안 그의 눈동자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유우카 씨, 안 그래도 될까요? 뭐가요? 돌아가지 않고 여기 더 있을 수는 없나요? 가슴이 떨렸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회사가, 아버지가, 현진 씨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이기적인 질문이었네요. 비가 잦아들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한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강이 아름다웠어요. 처음 츠키노 씨를 봤을 때 너무 차가워 보여서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됐어요. 츠키노 씨는 겉모습과 달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요. 현진 씨가 멈춰 서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빛날 거예요. 하지만 난 여기 있으니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고백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 세계와 그의 세계는 달랐지만 이 순간 같은 우산 아래서 우리는 하나였어요. 현진 씨. 말을 꺼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본 본사였어요. 전화를 받자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자 현진 씨의 눈에서 이해하는 표정이 보였어요. 가야 하는군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의 이해심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말없이 걸으면서도 마음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비가 완전히 그쳤어요. 오늘 하루 어땠나요? 잊지 못할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현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공항에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이별은 짧을수록 좋으니까요. 대신 가방에서 일본에서 가져온 작은 손수건을 꺼냈어요. 비 맞은 기념으로. 가지세요. 현진 씨도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제 얼굴을 그린 스케치였어요. 갈비집에서 쌈을 먹던 모습이었죠. 언제 이걸? 첫날 밤 집에서 그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마음이 전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백은 없었지만 마음은 같았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도쿄의 일상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서울에 남아 있었어요. 아침마다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현진 씨 메시지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죠. 그날도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서울은 맑음. 유우카 씨가 있을 때처럼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도쿄도 가을이에요. 하지만 서울만큼 아름답진 않네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매일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일상 대화로 바뀌었어요. 그가 보내준 서울 풍경, 갈비집 소식, 직원들 근황까지. 모든 게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회사 일은 더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변했던 거죠? 아니, 제가 변한 겁니다. 츠키노 이사님, 보고서 검토하셨나요? 직원의 물음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네. 확인해 드릴게요. 저녁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며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버지, 다시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할 일이 많은데. 한국 지사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제 보고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바쁜 시기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그 말에 실망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 현진 씨가 보내준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허락 없이 제 의지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휴가를 신청했어요.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개인 시간을 가져본 적 있나요? 이번만큼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더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한숨과 함께 말을 남겼습니다. 내 어머니도 그런 눈빛을 가졌었지. 결정했으면 따르마. 하지만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현진 씨에겐 알리지 않았습니다. 깜짝 선물이 되길 바랐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완산내 소갈비로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주소를 물었지만 정확한 주소는 몰랐어요.
제가 기억하는 랜드마크를 설명했죠. 다행히 운전기사가 그 근처를 알았어요. 1시간 후 익숙한 골목길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완산내 소갈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을 열자 현진 씨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 아이고, 당신은 일본에서 온 아가씨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어머, 어쩐 일이세요? 우리 현진이는 회사에 있는데. 그래서 왔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저녁 때 오니까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네. 우리 현진이가 요즘 당신 생각만 하는 것 같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현진 씨가 많이 생각났어요. 2시간 후 가게 문이 열리고 현진 씨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왔습니다 하라고 말하며 들어오다 저를 보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우카 씨? 안녕하세요, 현진 씨. 어떻게? 언제? 오늘 왔어요.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꿈이 아닌 거죠? 네, 꿈이 아니에요. 이번엔 출장 아니라 나 혼자 온 거예요. 그 말에 현진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현진 씨에게 달려 있어요. 주방에서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 순간엔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현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2달 동안 그리워했던 온기였습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유우카 씨. 돌아왔어요, 현진 씨.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회사도 아버지도 아닌 오직 제 선택으로 시작된 2번째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온 지 일주일, 이번엔 회사 일이 아닌 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현진 씨가 주말에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우리 부모님 댁에 가볼까요? 할머니께서 보고 싶어 하세요. 다음 날 우리는 시골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황금빛 들판과 붉게 물든 산자락.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현진 씨의 가족들이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겁니다.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일본 손녀가 왔구나. 손녀라는 말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현진 씨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아직.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안으로 이끄셨어요. 배고프지? 우리 현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준비했지. 거실에는 갈비, 불고기, 나물 등 한국 전통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현진 씨의 아버지가 잔을 건네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한국 소주 한번 드셔보세요. 일본에서는 가족 모임이 형식적이고 조용했는데 이곳은 활기차고 따뜻했어요. 식사 중에 이모님이 물으셨습니다. 일본에선 어떻게 지내세요? 부모님은요?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와 둘이 살아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랬구나. 앞으로 여기가 내 집이다. 언제든 와.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런 따뜻함을 얼마나 갈망했던 걸까요? 식사 후 현진 씨의 어릴 적 방을 구경했습니다. 벽에는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현진 씨의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현진이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 돕는 걸 좋아했어요. 길 잃은 강아지 주인도 찾아주고 이웃 할머니 장도 봐드리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어요. 모두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웃음소리, 수다소리, 고기 익는 소리. 이런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현진이 마음에 들어?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현진이는 착한 아이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밤에 제게 배정된 작은 방은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도쿄의 고급 아파트와는 전혀 달랐지만 이곳의 편안함은 그 어떤 호화로운 공간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문 밖에서 현진 씨와 아버지의 대화가 들렸어요. 아들아, 정말 그 아가씨를 좋아하는 거냐? 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세상이 쉽지 않을 텐데. 일본 재벌가 딸과 우리 같은 소박한 집안이. 하지만 유우카 씨는 달라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아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때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얼마나 더 있다 갈 거야?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여기 살면 안 돼? 우리 현진이랑. 현진 씨가 말렸습니다. 할머니, 그건 아직.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알았어. 서두르지 말라는 거지? 이젠 여기도 내 집이야.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현진 씨, 저도 결정했어요. 일본에는 가족이 있고 한국에도 이제 제가 마음 붙일 곳이 생겼어요. 두 곳을 오가며 살고 싶어요. 현진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통했으니까요. 집도 다르고 인생도 달랐지만 우리의 마음은 같았어요. 이제 두세 개를 잇는 다리를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본의 금수저. 외동딸이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여정 즐겁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한 쌈의 갈비를 통해 진정한 맛을 알게 되었고 그 맛은 곧 정이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죠. 그 둘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지만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두세 개를 잇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